나는 젊으니까 결혼하고 좀 뭐 몇 년 정도는 좀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임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나쁘지 않은 생각이기는 한데 누적 임신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나이가 젊으니까 그 부분만 너무 뭐 신뢰를 하지는 마시고. 숫자는 많은데 이런 분들 되게 잘 안 돼요, 임신. 자연 임신은 뭐 사실 안 움직인다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겠죠. 자연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는 비결이 뭘까요? 이거를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관련 진료 정보를 전달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오늘은 자연 임신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난임병원에서 와서 얘기하시는 게 저희들끼리 좀 시도를 해볼래요. 나중에 와서 또 다시 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마다 어떻게 시도하라는 말을 좀 드리기가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이번에 담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하고 그럼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이제쯤은 돼야 되는데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보는 기준이 있을까요? 뭐 난임검사 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일단 저희가 난임 진단서 떼드릴 때 35세 미만에서는 한 3년 정도 피임 없는 뭐 시도를 하셨는데 소식이 없으면 이 시술을 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 6개월 기준으로 봅니다. 20대 이러신 분들 나는 젊으니까 결혼하고 좀 뭐 몇 년 정도는 좀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임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나쁘지 않은 생각이기는 한데 누적 임신율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임신 시도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도 피임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사실은 3년 정도 지나셨다라고 하면 뭔가 원인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이가 젊으니까 그 부분만 너무 뭐 신뢰를 하지는 마시고 난소 기능 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젊은 나이에도 간혹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검사나 아니면 정액 검사, 그 다음에 나팔관 검사 이런 부분들을 좀 시기가 많이 지났다 하시면 생각해 보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자궁 내막 두께가 뭐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뭐 생리량이 적으면 문제가 있나요, 선생님? 생리량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속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봤을 때 생리량이 굉장히 적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 생리량은 조금 들쭉날쭉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내막 두께는 저희 배란 시기에 내막 두께가 한 그래도 8mm 정도는 좀 나오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내막의 어떤 이런 라인이 삼중선으로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여성 호르몬에 의한 내막의 어떤 준비라든지 수용성을 조금 나타내주는 지표이기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초음파로 한번 확인하셔야 되세요.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이제 수정이 되고 착상이 되는 과정, 이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 드렸고요. 또 하나 의외로 정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정자 기능이 안 좋다는 거를 사실 아내분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정자 검사 해보셔야겠죠. 정액 검사를 하면요, 많은 경우에 이제 흡연하시거나 이럴 때 기형전자도 많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자가 안 좋다. 그럼 정자가 수천만 마리나 되는데 한두 마리 안 좋은 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연 임신 시도를 했을 때 수백만 마리의 정자가 한 번 사정이 될 때 분출이 되지만 그게 다 이제 난자까지 도달하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궁 경부의 입구에서 걸러지는 정자가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서 또 일부가 이제 뭐냐면 헤엄쳐서 가서 난자까지 도달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상 수치가 조금 있는 것 같다 하면 사실 뭐 한두 마리가 정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연히 임신율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죠. 또 이제 정액 검사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자를 이렇게 따로 분석을 하면 그 DNA 손상 뭐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정자는 70일 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불량품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의외로 공을 또 많이 들여야 되는 게 정자거든요. 오늘도 검사하신 분 계신데 정자가 안 움직여요. 숫자는 많은데 이런 분들 되게 잘 안 돼요, 임신. 자연 임신은 뭐 사실 안 움직인다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겠죠. 네, 왜냐하면 정자가 움직인다는 개념이 가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수정할 때 자연 수정이 되려면 꼬리가 헤엄쳐줘야 되거든요.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 경우 내가 운동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볼 때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가 정액 검사를 하면 형태 검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형태 검사가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정자의 양이 많으면 형태 검사보다는 정자의 양과 운동성이 조금 더 어떤 임신에 영향을 준다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액 검사 하시면 꼭 그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했어요. 결혼 전에 검사하시고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피임 안 하고 어느 정도 기다리는 게 보통 국가가 하는 가이드라인일까요, 선생님? 교과서적으로는 35세 기준으로 갈리죠. 35세 미만에서는 1년 이상 피임을 안 하셨는데 소식이 없다. 그러면 검사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시술 상담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 6개월 이상 시도를 하셨는데 소식 없으면 역시나 똑같이 검사를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게 만 나이고요. 사실 저는 난임의사로 판단을 해본다면 33세로도 나누고 싶어요. 막
맞아요. 그래서 점점 더 나이를 낮추고 싶어져요. 네, 6개월 1년이라기보다는 33세까지가 1년이고 35세까지는 8개월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생각보다 시도를 하고 되실 분들은 제가 보니까 6개월 안에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안 되면 도리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또 부부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초조하죠.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반 정도 기간을 그렇게 보냈는데도 소식이 없다면 병원에서 또 자립심 시도하면 되거든요. 가서 바로 시험관하거나 인공수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접근 방법이 조금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자연임신의 성공률을 높이는 비결이 뭘까요? 이거를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필요 조건으로 네. 이제 여성분, 남성분 둘 다 컨디션 관리하시고 금주, 금연 하시고 엽산 복용하시는 거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 다음 제일 일단 중요한 건 배란일을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배란일도 타이밍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가 배란일이에요.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 생리가 정말로 칼같이 좀 규칙적으로 일어나시는 분들은 본인 배란일을 알고 계시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배란이 가까워올수록 배란 점액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월경 시기를 이렇게 어플이나 이런 데 입력을 했을 때 다음 월경 예정일에서 한 14일 정도 전이 보통 배란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날 전후로 매일 관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굳이 스트레스 받게 매일 시도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두 달 안으로 끝날 임신 시도인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몇 달 정도 반복이 되면 또 매일 하시는 게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란 전 5일부터 배란일까지가 임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가임력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배란일 이틀 전부터 배란일까지가 제일 높은 이제 임신율을 자랑한다 말씀드립니다. 배란기 때 내가 배란냉이 나오는가? 나오는 분들은 자연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병원 안 오고도 높습니다. 두 번째로 배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배태기를 했는데 내가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배태기와 배란 초음파를 같이 보셔야 돼요. 정말 그거에 맞게 배란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맞으면 한 3달이나 4달 안에는 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얘기를 잠깐 하는 건데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그래프처럼 딱 반응하면서 두꺼워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생리를 하게 되는 건데 배란냉이 나오는 게 여기 보시면 배란기가 딱 14일째 요걸로 맞는 거죠, 선생님? 그쵸. 네. 배란기, 즉 남포가 자라기 시작하다가 배란기에 딱 냉이 많아지고 그 이후에 착상이 되면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거니까 이때 황체기를 잘 본다. 그래서 내가 이때 되면 체온도 약간 올라간다고 되어 있긴 하죠. 맞아요. 네. 기초 체온으로도 이제 배란 시기를 보기도 하죠.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도 이제 임신에 관심이 생기면 이런 기초 체온이나 배란 테스트기나 배란 냉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임신 시도를 하실 때 잘 안 될 때는 병원에서 초음파 보는 거 정도는 같이 보셔라. 그거는 난임병원 아니어도 가까운 병원에서 보셔도 충분히 잘 봐드리니까 확인해서 날짜 잡아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 전공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들도 모를 때도 있어요. 잘 모르시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내용처럼 배란은 난소에서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수정은 어디서 될까요? 수정이 뭐 자궁 안에서 일어나는 거 그렇죠.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처럼 그 배란이 된 난자가 이렇게 나팔관을 타고 굴러 들어가면서 나팔관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오해들을 좀 설명드리면 나팔관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서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집적으로 딱 모여서 반대쪽에서 배란이 되려도 반대쪽 나팔관 타고 들어가 수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나팔관에서 수정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배란기 때 수정이 되면 바로 자궁에 착상이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굴러 이제 자궁 안에 가서 며칠의 시간을 거쳐서 착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정이 되고 나서 나팔관에서 검증을 하는 것 같아요. 배아를. 얘는 건강하다 아니다. 바로 착상시킨다기보다는 그런 다음에 넣는 게 제일 확률이 높다. 5일 배아를 고집하시는 분들 중에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5일째 될 때 자궁 내막에 들어오는데 3일째 될 때 넣는 건 다르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약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5일 배아가 좀 더 착상률이 높다. 여기에 또 이런 논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생리도 많이 나오고 내막도 두껍거든요. 그러면 왜 임신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에는 어떤 답을 드려볼까요? 역시나 내막 쪽의 두께는 사실 필요 조건이죠. 어느 정도의 두께는 확보가 돼야지 이제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자궁 안쪽으로의 혈류가 괜찮은지 즉 피의 흐름이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뭔가 용종이나 아니면 뭐 염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자궁 안쪽으로 점막하 근종이 있거나 용종이 있거나 이럴 때는 임신의 방해를 받는 어떤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관심이 있는 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그 유산균이 장하고 자궁하고 가까우니까 자궁의 건강을 만들어주고 내막이 건강해지니까 착상률이 올라간다. 이런 논문들도 꽤 많이 나오고요. 자궁 내시경 보다 보니까 자궁 내막염이 난임 환자에서 좀 더 높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임신이 잘 안 된다면 염증 치료도 꾸준하게 좀 해야 된다. 이게 하나 설명이긴 하죠. 그리고 실제로 또 나팔관을 하면 씻겨내가는 효과가 있어서 임신 확률도 좀 올라가죠. 그런 쪽으로 보면 되고요. 그 임신 전 건강관리 사업하다 보면 남편분들 정액검사 정상이라고 이렇게 으쓱해져서 가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내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저희가 검사하는 모든 검사들은 사실 그 한 타이밍만 딱 맞춰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죠. 몇 개월치 어떤 건강 상태를 본다던가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특히나 이제 정자 검사를 하실 때 좀 많이 긴장을 하셔서 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일종의 건강검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상으로 잘 나온다라고 하면 집에 돌아가셔서 술 드시고 담배 피시고 약간 잠 잘 안 주무시고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이제 검사 결과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 자체를 평균적인 어떤 검사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남편분의 관리도를 좀 보셔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그 사진 찍을 때만 치즈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막 예쁜 표정. 네, 약간. 그때만 딱 그렇게 보이고 그 뒤에는 또 다르게 생활하면 사실 직장인들도 그러잖아요. 술 먹고 회식하는데 맨날 건강검진일 때 일주일 전부터 금주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난임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죠. 객관적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남편분들 오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라도 아이 가질 때까지만큼은 남편분들도 꼭 아내분만큼 건강관리를 지금처럼 하셔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